저는 17학년도 수능일 당시 때 국어 영역은 진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들뜬 나머지 수학 영역 이후에서는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진짜 수험생 생활 역대 최악의 점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내 점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 더 수능을 봐야 되겠다고 그때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를 결심하기가 되게 쉬웠던 것만은 아닌데 가장 두려웠던 이유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지금의 절망과 후회보다는 몇 배 이상 될 것 같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제 자신을 더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통학학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역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에 최적화된 생활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거든요. 혼자 해봤을 때 실패를 이미 해봐서 관리에 철저하다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택했고요. 학원에 들어와서 초반에는 진짜 완전 토 나올 것 같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식사랑 수면 시간 이외에는 진짜 공부만을 위해서 생활하게 되는 학원 생활이 진짜 저한테는 최악이었거든요. 입소한 지 한 일주일 동안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생활을 해야 되나, 혼자서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거나 비슷할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근데 학원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냉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본 결과 이 정도 하지 않으면은 그 점수대의 인생 역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다시 본 학원의 관리는 굉장히 철저했었고, 원래 있던 불안함은 이 관리에만 내가 맞출 수 있다면 좋은 성적은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점점 바뀌어갔고, 철저한 관리에 친구들이랑 그 관리 안에 적응한 친구들이랑 함께 하는 공부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서 공부할 때 분위기는 진짜 팽팽하면서도 되게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HSP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현역 때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HSP가 너무 저한테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그걸 쓰더라도 계획을 지킬 수도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그냥 조금씩 끄적끄적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쓰다 보니까 공부할 때 문제점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균형 잡힌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또한 그 이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영어 선생님이 EBS 작품 그 문제를 이렇게 한 문장씩 해서 문법이랑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린트물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영역 평가 방식이 아무래도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영어에 큰 비중을 둘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베이는 조금씩 꾸준히 영어에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줘서 다른 과목에 부담 가지 않게 영어 공부 차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음가짐이 가장 크게 달라졌어요. 현역 때는 공부하면서 이렇게 힘들면 쉬고 배고프면 막 먹으러 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해가지고 항상 독서실에서 나올 때는 후회되고 약간 실망스러운 느낌뿐이었는데, 그냥 편한 대로 제가 살았던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근데 수능 성적표를 받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일단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재수하면서는 하는 공부는 진짜 후회는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싶었고,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간절함이 생겼던 거죠. 그 간절함 덕분에 저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었고, 밀려오는 잠 이기기 위해서 서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양치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이 진짜
저를 끝까지 포기 안 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일단 공부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약한 과목에만 되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공부했던 과목에서 또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에 공부해야 할 양을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 더 할 것인지 혹은 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강 요즘 많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강 시간은 자기 자습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느낀 과목을 인강으로 보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강만으로는 자신의 그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는 없거든요.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니까 자습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복습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어 공부는 거의 기출 중심으로 했는데 현역에는 제가 기출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초반에는 마다를 사서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했던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1회 독을 다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근거를 찾는 연습을 했어요. 일단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만 형광펜 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찾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문이 확실히 보인다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에서는 지문의 어떤 부분에서 그 선지를 낸 것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수업에 들어오시던 국어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인데 답이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라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 찾기 한 후에는 눈에 보이는 근거를 찾는 연습보다 지문을 바르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문을 잘 읽고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문제로 낼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고 문제로 가서 답일 수밖에 없는 선지를 고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이 진짜 제일 힘들었는데 답일 수밖에 없는 선지를 고른다는 게 그것만 된다면은 국어 100점이라는 소리랑 다를 게 없는 거야 사실이니까. 근데 이 연습을 하면서 평가원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만을 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험 볼 때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또한 국어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저 현역 때 재수를 결정하게 해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학에 대해서는 저는 꽤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현역 때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에서 결과를 까보니까 성적은 되게 처참했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제 성급함이 가장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내 마음대로 문제를 푸니까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서 수학은 문제를 되게 천천히 읽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어요. 문자의 한 글자도 이렇게 막 빠르게 넘어가지 않고 대충 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틀리던 문제의 대부분은 항상 문제를 잘못 읽거나 문제의 조건을 조금 빠뜨려서 발생하는 실수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이 이건 실수라고 다음에는 설마 또 틀리겠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저는 그 빈도가 심각하게 매우 높아서 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결과 이러한 실수는 의도한 실수라는 것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즉 평가원이 일부러 잘못 보라고 일부러 조건을 숨기려고 그렇게 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수학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토할 때도 문제를 꼼꼼히 읽어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없나 숨겨진 조건이 있지는 않나 이런 걸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런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것보다는 지루하더라도 틀린 문제를 잡고 늘어져서 끝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틀리는 문제는 이 종류가 분명히 다른 문제는 맞겠지만 항상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수학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는 일단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에 다른 과목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현역 때는 계속 한 문장 읽고 끊고 한 문장 읽고 끊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풀었던 것 같은데, 재수하면서는 그거 습관을 버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그냥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서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랑 수업이랑 단어 외우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고 점수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영어는 우리 막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버려도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려면 항상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이고, 탐구는 저는 화학 1이랑 지구과학 1을 선택했는데, 우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역 때도 해봤고 항상 문제를 풀어도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시험만 보면 항상 망하는 과목이었어요. 그 이유는 실수였죠. 화학은 시간 싸움인 과목인 만큼 빠르게 읽으려고 했고 그 빠르게 읽은 만큼 정확성은 매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문제를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였어요. 빠르게 푸는 것도 좋긴 하지만 빠르고 풀고 그걸 검토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정확히 한 번에 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로 보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점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재수할 때 바꾼 과목인데, 초반에는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암기할 것도 많고 천체 부분은 진짜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천체는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오히려 부담되는 부분은 지구과학의 그 지엽적인 파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구과학은 오답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어요. 틀린 문제의 선지 중에서 몰라서 틀렸던 부분은 항상 공책에다 다 적어놓고 그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던 것 같아요. 공부할수록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인 만큼 정말 많은 시간 투자해서 모르는 게 최대한 없도록 했던 것 같아요. 천체는 한 번에 이해를 하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수많은 적용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구과학은 EBS 연계율이 매우 높은 만큼 EBS의 모든 문제, 손지,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야 합니다. 그건 아마 6월 모평이 되겠네요. 저는 기숙학원에서 생활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공부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 뿌듯함, 그 짜릿함을 위해서 참고 견딘 거죠. 5월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재수하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6월 모평 또한 기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와는 달리 6월 모평 점수는 근데 굉장히 처참했죠.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느낀 국어 영역에서는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됐고, 수학은 물론 과탐에서까지 무너진 점수를 보면서 그때까지 쌓아오고 이렇게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좋은 성적 거둔 친구들을 보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나에 대한 실망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갔고, 그때 기숙학원에 더 있어봤자 자괴감만 들 것 같아서 독학재수를 생각했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악 물고 버텼죠. 이 끔찍한 하루하루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공부하려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저의 슬럼프는 별다른 극복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처참했던 상황에서도 차분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그 절망감을 극복시켜주지는 못하지만 목표를 향한 의지는 잃지 않게 도와준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좀 쉬세요. 무작정 쉬라는 게 아니라 쉬어야 할 때랑 해야 할 때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버 페이스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더 해야 할 때랑 쉬어야 할 때의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 가장 현명해요. 그리고 이건 기숙학원에서의 그 조언을 드리자면, 기숙학원의 생활은 왠지 모르게 되게 쓸쓸하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쓸쓸해요. 그래서 그 답답하고 그 마음을 너무 담아두지만 말고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상담하면서 해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마음 중에서도 불안한 마음은 나눌수록 배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은 접어두고 좋은 일만 생각하다 보면 생활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관리 진짜 중요한데, 이상하게 밖에서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병이 기숙학원에서는 진짜 쉽게 걸리더라고요. 또 한 번 걸리면 그거 낫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거 진짜 나을 병도 안 낫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회복하는 데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논술 전형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규반 수업을 듣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 한 번 이렇게 이해하고 베껴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정확성이었어요. 한 번 복습하더라도 그 짜잘한 계산, 그 잔 계산을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아무래도 이 정확성이 그 논술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또한 과탐 논술은 조금씩이라도 미리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 과목으로 시험 보는 학교가 꽤 많다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부랴부랴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정시로밖에 방법이 없는 학생들은 정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수시에 가망성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 준비가 귀찮다고 정시하는 데만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능이랑 논술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재수하겠다는 결심한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걸까? 혹시 작년과 같은 결과가 또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재수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하는 순간 목표가 진짜 끝없이 멀어 보이고 자신의 그 공부 텐션은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거든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수는 거의 망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후회는 절대 남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강한 정신력, 그것만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